태양은 태양계 질량의 99.86%를 차지할 정도로 크고 무겁습니다. 거의 수소와 헬륨이고 산소와 철 같은 무거운 원소는 2% 미만이죠. 세계에서는 1초마다 62억 톤의 수소가 용합되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수성은 가장 작고 가벼운 행성입니다. 수성의 하루는 59일인데 질량은 88일에 불과해 기온이 급격히 변하죠. 수성에는 대기가 없고 위성도 없습니다. 수체동화 되는데 도청 대기에서 비롯된 온실 효과 때문이죠. 금성에도 위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푸른 행성 지구입니다.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생명이 넘치는 행성이죠. 그리고 달도 하나 있습니다. 화성은 태양계 행성 중에서 두 번째로 작습니다. 대기압은 지구의 1% 수준이며 중력은 38% 정도입니다. 올림푸스 산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산이죠. 에베레스트보다 3배는 더 높습니다. 화성에는 작은 위성 포버스와 데이모스 두 개가 있습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소행성대가 있습니다. 소행성대에서 가장 잘 알려진 건 세레스죠.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행성입니다.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죠. 대적점은 거대한 폭풍인데 크기가 지구의 3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목성에는 67개나 되는 위성이 있습니다. 토성은 행성 중에서 두 번째로 크고 밀도는 가장 낮습니다. 거대한 고리 덕분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해왕성의 위성은 69개입니다. 천왕성은 행성 중에서 세 번째로 크며 지구의 4배 정도 됩니다. 행성 중에서 가장 추우며 기온은 대략 영하 215도입니다. 천왕성은 특이하게 자전축이 옆으로 기울어져 있죠. 천왕성의 위성은 27개입니다.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 해왕성은 천왕성과 비슷합니다. 태양에서 아주 멀어서 해왕성의 일년은 지구의 165년과 같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빠른 바람이 관측됐는데 시속 2100km나 됐죠. 해왕성의 위성은 14개입니다. 태양계 외곽에는 카이퍼대가 있습니다. 카이퍼대에서는 여왕성과 마케마케 그리고 하우메아가 유명합니다. 여왕성은 예전에 행성이었지만 새로운 기준에 따라 지금은 외행성입니다. 지구 크기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으며 여왕성의 일년은 248년입니다. 얇고 희박한 대기가 있으며 표면의 98% 이상을 질소얼음이 뒤덮고 있습니다. 안 자고 있어? 자, 잤어! 잠깐 뒤에 잠깐 눈 조심. 자, 이제 체크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쌤이 이제 행성을 암기하는 법을 알려줄 거야. 행성의 특징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암기하면 돼 라고 알려줄 테니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 밑줄을 그면서 이건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네 하면 돼요. 다시 한번 보면서 쌤이 포인트를 잡아줄 거니까 거기를 좀 체크하고 필요한 건 이제 메모를 좀 하면 좋겠어요. 태양계는 45억 년 전에 형성되었습니다. 은하 중심을 시속 20만 킬로미터로 2억 5천만 년에 한 번 공전합니다. 근데 행성 나오면 좀 잘 보일 거야. 8개의 행성과 200개가 넘는 행성, 그리고 몇 개의 외행성을 비롯하여 수많은 해성과 소행성이 있죠. 자, 여기 잠깐 하나 짚어줄 게 뭐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 지화 들어봤죠? 목, 토, 천, 해라고 하는 8개 행성이 있는데 자, 둘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지구를 중심으로 이 4개의 행성을 지구형 행성이라고 하고 목성을 중심으로 뒤에 있는 겁나 커다란 것들은 목성형 행성이라고 해요. 둘로 구분을 합니다. 지구형 행성은 태양에 가까이 있고요. 목성형 행성은 태양에서 좀 멀리 있죠. 그럼 태양에서부터 멀리까지 도망갈 수 있는 물질들로 되어 있는 거니까 겁나 가벼운 물질들이 도망간 거야. 그래서 목성형 행성들은 암석이 아닌 기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체들로. 근데 기체가 이따만큼 모이려면 엄청나게 많은 기체가 모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질량은 얘네가 훨씬 커요. 기체지만 질량이 크다. 질량이란 물질량이야. 그래서 물질의 양이 훨씬 더 많다. 하지만 부피가 너무 크니까 이런 말이 나와 나중에 배우는데 밀도는 굉장히 작다고 표현합니다. 질량은 크지만 밀도는 작다. 뭔 소리냐? 뒤에 있는 여기 4개,
아니다. 8개 다 모아보자. 수금지와 목토천의 8개 행성을 다 모아가지고 물에다가 던져. 다 가라앉아, 대부분. 근데 토성만 둥둥 떠요. 뭔 소리야? 겁나 가볍다는 뜻이죠? 가볍단 말은 밀도가 작다는 뜻이야. 토성을 중심으로 얘네들, 이 주변의 친구들이 다 그렇게 밀도가 좀 작은 편이에요. 둥둥 뜰 정도로 밀도가 좀 작은 편이다라는 것을 방금 쌤이 얘기했던 얘네들은 물에 뜰 수도 있대. 특히 토성은 물에 진짜 뜨기도 한데 라는 걸 이미지로 기억하면 밀도에 대한 거 나중에 고등과정에 나오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얘네들은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밀도가 커요. 밀도가 커서 물 속에 붕 가라앉습니다. 다 가라앉아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체크할 건 여기에요. 여기 가운데 소행성들. 목성형 행성과 지구형 행성의 중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소행성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거야. 소행성이라는 건 굉장히 작은 행성들, 행성의 분류에 들어가지 못해서 굉장히 조그만 것들이 잔뜩 여기 모여 있는 걸 생각해 주면 돼요. 세레스, 주노, 베스타가 대표적인 건데 이건 이름 몰라도 됩니다. 그냥 소행성대라는 곳 안에 굉장히 많은 소행성들이 존재한다. 그게 목성형 행성과 지구형 행성의 가운데쯤에 분포되어 있다라는 정도로 알면 되겠습니다. 8개 행성은 암석 행성인 수성, 금성, 지구, 화성 4개와 가스 행성인 목성, 토성, 순환성, 해왕성. 자, 방금 얘기했던 거야. 암석으로 된 행성 수금지와 가스로 된 행성 목토천해가 있는데 원래 외행성, 여기 명왕성도 옛날에는 가스 행성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행성의 기준에 못 미쳤던 거야. 인간이 정한 행성이란 이 정도 기준을 만족해야 행성이야 라고 정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행성의 기준에 미달입니다. 그래서 외소행성으로 또는 외행성으로 정확한 명칭은 외소행성이야. 외소행성으로 조금 등급을 낮춘 거야. 명왕성이 없어졌다면서요? 사라진 게 아니야.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그냥 있는데 이름만, 분류만 다르게 한 것뿐입니다. 명왕성이 사라진 게 아니야. 4개입니다. 자, 태양 우리 다음 장 펴봐요. 한 장 넘기면 태양이 먼저 나옵니다. 태양 먼저 정리할게요. 자, 태양의 지름은 지구의 109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여기 앞을 이렇게 공전해서 지나가면은 이 정도 크기로 지구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구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지구의 크기 엄청 작고요. 지구의 109배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다른 거 뭐 그 중요한 건 아니고 체크할 게 온도입니다. 체크. 온도. 여러분 6000도라고 나와 있나요? 태양의 온도 6000도다. 여기 있다. 오른쪽에 플러스 강이 3번에 써 있습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는 평균 온도는 약 6000도씩이고라고 써 있죠. 6000도. 조금 이따 배울 흑점이란 녀석이 나타나는데 흑점은 4000도야. 흑점은 4000도야. 흑점은 까맣게 보이는 점이거든요. 태양에 까맣게 보이는 점들이 있어. 이걸 흑점이라 불러주는데 흑점이 나타나는 이유는 태양 활동이 너무 활발하면 흑점이 막 나타나게 되는데 중요한 건 흑점이 까맣게 보이는 이유가 뭐다? 온도가 4000도라서 까맣게 보이는 거야. 4000도인데 왜 까매요? 태양에 비해서 몇 도가 낮아? 2000도가 낮잖아. 그치? 2000도의 차이가 검정색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야. 이래죠. 흑점이 까맣다고 해서 온도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면 안 돼. 4000도야. 온도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점은 온도가 4000도 써 있어요. 4000도라서 2000도 정도 낮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뭐 나이 지금은 중요하지 않고요. 태양은 태양계 질량이 99.86%를 차지할 정도로 크고 무겁습니다. 거의 수소와 헬륨이고 산소와 철 같은 무거운 원소는 2% 미만이죠. 세계에서는 1초마다 62억 톤의 수소가 용합되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자, 잠깐 보고 올게요. 세계에서는 1초마다 62억. 자, 그림을 그냥 보지 말고 잠깐 끌게요. 태양 표면에서 뭔가 이렇게 펑펑 터져 나오는 거 잠깐 주목하세요. 수소가 용합되어 에너지를 이런 것들.
터져 나오죠? 다시 볼게요. 큰 이만이죠. 터져 나오는 것들. 세계에서는 1초마다 62억 톤의 수소가 터져 나오는 용합되어 것들.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자, 이거 왜 강조한, 잠깐, 눈 다시 미안. 아이고, 잘못했다. 이거 왜 강조하냐면, 태양의 중심에서, 이게 태양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태양의 중심에서 수소들을 뭉쳐서 헬륨으로 만들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거든요. 그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게 태양의 표면에, 잘 봐. 뿜어져 나오는 게 울컥 하면서 이렇게 뿜어져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볼록 뿜어져 나오는 게 밖에서 보면 보이겠죠? 이걸 쌀알무늬라고 합니다. 체크. 쌀알무늬. 태양의 표면에 1번 쌀알무늬라고 써 있잖아. 왜 쌀알 같은 무늬가 나타나냐라고 했을 때 안에서부터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모습들이 쌀알 형태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쌀알무늬다. 광구 아래. 광구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가 광구야. 안녕 광구. 여기 태양의 표면을 광구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태양의 표면이야. 태양의 표면을 광구라고 불러주고요. 광구의 아래쪽에서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말이 이런 말로 이해해 주면 됩니다. 태양 활동이 어마어마하게 활발할 경우에는 잘 봐. 태양 활동이 너무 활발하면 여기서 뻥 뿜어져 올라갈 때 여기서 이렇게 뿜어져 올라간 놈이 여기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나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면 둘이 힘이 상쇄돼 버리겠죠. 태양 활동이 막 랜덤하게 활발해지면은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생겨난다는 거야. 여기서 쌀알무늬가 제대로 나타날 수가 없겠지. 쌀알무늬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여기가 뭐 나타난다? 흑점이 나타난다 생각하면 돼요. 흑점이 나타나는 이유는 태양 활동이 너무 활발하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태양 활동이 활발하면 지구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쳐요. 태양에서 날아오는 태양풍이라는 게 너무 많이 날아오기 때문에 지구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 지구의 무슨 전자기기가 망가지거나, 그죠? 뭐 인공위성이 고장나거나 등등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은 안 나오나? 다음 점이 나오네요. 잠깐만 넘겨볼까요? 한 장만 더 넘겨봐. 자, 이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는 게 약 주기가 몇 년 주기로 활발해지냐면 체크. 11년입니다. 이건 암기해야 돼. 11년을 주기로 태양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진다는 거. 이건 암기 사항이에요. 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이라서 우리가 왜 그런지 따지고 들어가기 좀 어렵습니다. 116조 맨 위에 11년을 주기로 많아지고 적어지고가 반복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좀 이따 다시 또 그림 보면서 알려줄게요. 그리고 태양 활동이 너무 활발해지면 밑에 나와 있죠. 지구에서 또 태양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오로라가 자주 나타난다. 자기폭풍, 무선통신 장애, 송전시설 고장, 인공위성 고장, GPS 교란, 비행기 항로 운항 불가, 우주비행사, 비행기 승객이 방사선 노출 등등 나쁜 점들밖에 없죠. 나쁜 점들밖에 없어. 11년에 한 번씩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홍염, 플레어 이런 거 또 책에 그림 보면서 이따 설명을 다시 해줄게요. 자, 태양은 이렇게 일단 요 그림 보면서는 요 정도 설명을 할게요. 수소와 헬륨이고 산소와 철 같은 무거운 원소는 2% 미만이죠. 세계에서는 1초마다 62억 톤의 수소가 용합되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자, 수성 이제 앞에 다시 돌아가서 수성을 체크할게요. 수성은 밑줄 그을게요. 크기가 가장 작다. 그리고 태양에 가장 가깝다. 두 가지. 태양에 가장 가깝다. 크기가 가장 작다. 두 가지 체크할게요. 자, 이거는 체크할 사항이고 지금부터 내가 얘기할 거는 이해하는 사항입니다. 태양에 굉장히 가깝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 태양한테
굉장히 뜨거운 열을 받겠죠. 그죠? 수성에도 대기가 옛날에 있었어. 그죠? 왜냐하면 수성이 어쨌든 조그맣지만 질량은 있을 거 아니야. 질량이 있다는 건 중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 대기 성분을 잡고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지구에도 대기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구의 중력 때문이거든. 근데 수성도 당연히 중력이 있겠죠. 대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태양에 너무 가까워서 그 대기가 너무 뜨거워져. 엄청 뜨거워진 대기는 에너지가 엄청 많잖아.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가진 대기는 도망가 버립니다. 에너지가 많으면 탈출하는 거야. 중력을 이기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가 없어. 자, 대기가 없다는 걸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수성은 그래서 대기가 없구나라고 이해하라는 겁니다. 대기가 없습니다. 대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크레이터라고 하는 운석 구덩이가 겁나 많은 거야. 마치 뭐처럼? 달처럼. 달도 대기가 없어. 왜죠? 지구한테 다 뺏긴 거야. 지구가 중력이 더 크니까 달의 대기까지 다 가져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달도 대기가 없고 수성도 대기가 없어. 그래서 마치 수성은 뭐와 비슷하게 생겼다? 달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마치 달과 흡사하다. 네, 세 번째 줄에 밑줄 그을게요. 달과 비슷한 모습이다 나와 있습니다. 수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태양에 가장 가깝다. 조그맣다. 달과 비슷해. 달과 비슷한 이유는 그거죠. 대기가 없기 때문인 거잖아. 그지? 그럼 이제 달의 특징을 잠깐 볼게요. 달은 옛날에 아폴로 11호인가? 13호인가? 아무튼 착륙해서 발자국을 남겼던 거 알아요? 발자국을 남겼는데 그 발자국 지금도 있어요. 왜 안 사라질까? 쌤이 여기다 발자국 남기면 이거 계속 남아있나요? 지구는 대기가 움직이고 물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지표면에 어떤 자국이 생기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걸 풍화와 침식이라고 하는데 달에는 물도 없고 대기도 없기 때문에 풍화 침식 작용이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한번 지표면이 이렇게 변형이 되면은 그 형태가 평생 유지됩니다. 안 변해. 그런 특징이 대기가 없다는 것이 그런 특징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체크. 맨 밑에 줄. 풍화 침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뭐가 없어서? 대기와 물이 없어서. 이건 달과 비슷하다라는 특징으로 같이 암기하게 되는 거예요. 달과 비슷하기 때문인 겁니다. 또 대기가 없으면 봐봐. 우리 대기가 있으면 온실효과라 그래서 지구는 한 영상 18도 정도의 온도로 지구 평균 온도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지구의 대기 때문에. 근데 만약 대기가 없으면 들어온 에너지가 모두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표면의 온도가 굉장히 낮은 온도, 영하 한 40도 이하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하 40도에서 살 수 있나? 만약에 지구에 대기가 없으면 숨 막혀 죽지 않는 이상 얼어 죽을 겁니다. 굉장히 추워져요. 그러면 수성에 대기가 없다는 건 수성은 온실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낮다? 온도가 굉장히 낮겠죠. 근데 낮에 태양이 비출 때는 겁나 뜨겁고 밤에 태양이 없을 때는 겁나 춥다는 겁니다. 체크. 일교차가 크다.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밤과 낮의 표면 온도 차이를 일교차라고 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잠깐 약간 여유 있잖아. 괄호 열고 일교차라고 쓰세요. 일교차. 하루 동안의 온도 차이를 일교차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에는 일교차가 굉장히 크냐라고 물어볼 거야. 당연히 큽니다. 왜지? 대기가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럼 달도 일교차가 엄청 크겠네요. 그죠? 달도 일교차가 엄청 큽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어요. 그죠? 수성은 가장 작고 가벼운 행성입니다. 수성의 하루는 59일인데 1년은 88일에 불과해 기온이 급격히 변하죠. 수성에는 대기가 없고 위성도 없습니다. 자, 우리 금성 얘기 좀 할게요. 금성 색깔 어떻게 보여요? 노란색. 엄청 진한 노란색으로 보이죠? 금성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은 샛별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사실 별은 아니죠. 별은 아니지만 너무 반짝반짝거려. 하늘에서. 너무너무 반짝반짝거리기 때문에 우리 샛별이라고 불러줍니다.
금성은 왜 반짝거리냐? 온도가 너무 뜨거워요. 온도가 너무 뜨거워요. 거기 체크할게요. 470도입니다. 표면 온도가 470도야. 자, 이렇게 암기하는 거야. 금성은 이런 색깔이야. 엄청나게 진한 노란색으로 굉장히 뜨겁대. 그래서 샛별이라고도 불린대. 근데 왜 뜨거울까를 생각하면 이제부터 왜 뜨거울까? 우리 지구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지구가 지금 뭐 때문에 난리죠?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지구온난화. 지구가 온난해서 470도까지 곧 올라갈 거야. 잘 살아남자. 아시겠지? 까짓 거! 안 되나? 다시 말해서 우리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뭐야? 어떤 기체 때문이래?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이 대기에, 금성의 대기가 있어요. 태양에서 좀 멀잖아. 대기가 있는데 대기의 대부분이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엄청 심해진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체크. 자, 그 밑에 나와 있죠.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 때문에 온실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가지고 저 정도 온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금성의 포인트는 뜨겁다. 왜? 이산화탄소 때문에 온실효과 겁나 커. 이 정도 기억하면 돼요. 금성입니다. 그래서 샛별이라고도 한다. 금성은 밝고 아주 뜨거운 행성입니다. 표면 온도는 467도나 되는데 불타온 대기에서 비롯된 온실효과 때문이죠. 금성에도 위성은 없습니다. 지구는 딱히 설명하지 않을게요. 알죠? 문제가 많은 행성. 8개 행성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행성. 우리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생명이 넘치는 행성이죠. 그리고 알고 하나 있습니다. 자, 체크만 할게요. 액체 상태의 물 체크. 액체 상태의 물. 8개 행성 중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유일한 행성이고요. 그 액체 상태의 물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야. 생명의 기원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생명의 기원은 액체 상태의 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다른 행성에도 생명체가 살고 있나 탐사할 때 제일 먼저 탐사하는 게 뭔지 알아? 거기 물이 있나? 액체 상태의 물이 있나 없나를 가장 먼저 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성이 하나 있죠. 달이라는 위성이 하나 있죠. 지구부터는 왜 위성이 생기는지 알아요? 크기가 좀 더 커져서 그래. 자, 위성은 이렇게 기억해. 위성은 뒤로 가면은 목성의 위성이 60개인 거 알아요? 목성의 위성 60개고 토성도 26개인가 막 그래요. 걔네들은 왜 이렇게 위성이 많지?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질량이 엄청 크다며. 질량이 크면 중력이 세기 때문에 주변의 물질을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자기 주위를 돌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위성이 많은 이유는 질량과 연관되어 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자, 화성입니다. 화성. 화성은 우리 기억법으로 불화자입니다. 불타는 것처럼 보이는 행성이 화성이야. 이름을 되게 직관적으로 썼죠. 불타는 행성. 그래서 그냥 망원경으로 자세히 보면은 빨갛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기억해야 돼. 화성은 빨갛게 보인다. 왜 빨갛게 보일까? 우리 철이 녹슬면 빨개지죠. 녹슨 철들이 쫙 있는 거야. 표면에. 우리 지구는 철이 어디 들어있냐면은
지구 중심부에 철이 많거든요. 근데 화성은 표면에 철이 다 나와 있는 거야. 나와 있는 철들은 옛날에는 화성에 산소가 있었어. 그래서 산소가 철과 결합해서 그 모든 철들을 다 녹슬게 만든 거야. 그게 화성입니다. 그래서 화성에 가면은 그 녹슨 철을 모아다가 재련이라는 과정을 통하면은 실제 철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철 가지고 건설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화성을 가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철을 재련하는 과정 중에 우리 철하고 산소가 붙어 있다면 현재 산소 뜯어내면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산소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적합한 환경이죠. 그지? 중력도 지구랑 비슷해요. 0.8배인가? 있나? 있죠. 0.38G니까 한 0.4배 정도다. 지구 중력의 한 절반 이하네요. 점프 뛰면 많이 뛸 수 있게 돼요. 쌤이 지금 현재 1m를 뛰니까 여기 가면 한 1.9배 이상 뛰는 2m 뛰겠네요. 덩크슛 같은 거 뭐 금방 하겠죠. 좀만 뛰면 덩크슛. 그만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중력이 작다는 건 점프를 더 잘 뛸 수 있다는 거 의미합니다. 자바닥에 힘이 약하니까. 아무튼 화성은 이미지로 뜨거운이 아니라 빨간색 행성. 왜? 녹슨 철 때문에. 철이 표면에 나와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체크할게. 네 번째 줄 나와 있네요. 토양에 산화철 성분이 많아 붉게 보인다. 산화철 성분이 많아 붉게 보인다. 화성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계절 변화라고 있어요. 계절의 변화. 우리 지구도 자전축이 살짝 23.5도인가 기울어져 있잖아요. 여기도 자전축이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자전축이 살짝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옛날에 산소가 있었다는 건 그때 당시에는 산소가 있었고 물도 있었고 얼음도 있었다는 뜻이야. 아주 오래전에는. 그때 당시에 생겨난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에 화성에 외계인이 살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탐사선을 보내서 아직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없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여기랑 여기 봐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걸 양극이라 그래. 우리 지구에도 북극과 남극이 있듯이 여기도 양쪽 극이 있어요. 지구랑 비슷한 환경입니다. 여기에는 요 성분과 요 성분이 뭔가 봤더니 얼음이야. 얼음을 녹이면 물이 될 거 아니야 또, 그치? 그래서 물이 지금 얼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갖다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얼음 성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킨라빈스 가면은 드라이 아이스잖아. 그 이산화탄소도 얼어가지고 드라이 아이스도 여기에 잔뜩 있어요. 드라이 아이스와 얼음들이 양쪽 극을 차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은 조선시대예요. 명나라에서 망원경이 들어왔어. 아니 저것은 무엇인가? 빨간색 행성이 보이네. 그런데 위와 아래에 하얀색 물질이 보이는 거야. 아니 화성은 그래서 하얀색 물질을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저 행성이 왕관을 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화성을 왕자의 별이라고 불렀어요. 화성에 무슨 일이 생기면 왕자가 죽거나 뭐 그랬습니다. 미신이죠. 미신인데 중요한 건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양극에 있는 왕관, 그래서 극관이라고 불렀어요. 극관. 양극에 있는 왕관, 극관이라고 부릅니다. 극관. 책에 나와 있어요. 극지방에 얼음과 드라이아이스로 이루어진 극관이 있다. 극관이라는 말이 그렇게 만들어진 말이 양극에 있는 왕관 같은 물질, 극관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계절의 변화가 있다며. 그래서 겨울에는 극관이 커져요. 겨울이니까. 여름에는 극관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극관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도 계절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극관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대기는 현재는 매우 희박하고 대부분 이산화탄소인데 우리 사람이 가서 산소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했죠. 그리고 거기 화산이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 맨 마지막 줄에 과거에 물이 흘렀던 자국이 있고 거대한 화산이 있다고 돼 있죠. 체크. 거대한 화산.
거기 써 있나요? 여러분 써 있나? 올림퍼스 화산이라고 써 있나요? 안 써 있죠. 자, 어쨌든 가장 태양계 안에 있는 모든 행성 중에 가장 큰 화산이 있는 곳이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화산. 화산이 폭발했던 화산이 있다. 그러니까 화성의 특징 그러면 빨갛다, 산화철, 극관이 있다, 계절의 변화가 있다, 가장 큰 화산이 있다. 뭐 이 정도 기억하게 되게 많죠. 화성은 좀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화성은 태양계 행성 중에서 두 번째로 작습니다. 대기압은 지구의 1% 수준이며 중력은 38% 정도입니다. 올림푸스 산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산이죠. 방금 말한 화산. 에베레스트보다 3배는 더 높습니다. 화성에는 작은 위성 포보스와 데이모스 두 개가 있습니다. 위성 이름은 기억 못해도 됩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소행성대가 있습니다. 소행성대에서 가장 잘 알려진 건 세레스죠. 자, 드디어 목성형 행성으로 왔습니다. 자, 목성은 아까 기체 성분, 가스 성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 근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여기 줄무늬 보여요, 줄무늬? 이 줄무늬가 있는 거 보이죠, 줄무늬?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걸까? 아니야, 얘도 자전을 막 하는데 자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상하면 돼. 기체를 잔뜩 모아. 기체를 잔뜩 모은 다음에 이만큼을 모아놓은 다음에 가운데 내가 손을 쑥 집어넣고요. 손을 막 회전시켜. 그럼 기체가 싹 돌 거 아니야? 기체가 돌면서 만들어내는 무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체가 이렇게 돌면서 만들어내는 어떤 무늬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기체가 이렇게 이렇게 돌다가 역류하는 경우도 있겠죠. 가다가 확 어디 부딪혀서 거꾸로 도는 거. 그게 여기 보여요. 점 같은 거 체크합니다. 대적점이라고 해요. 목성에는 대적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네 번째 점에 나와 있네요. 대기의 소용돌이로 생긴 붉은 점, 대적점이 나타납니다. 대적점이 나타나고요. 크기는 지구의 한 11배 정도로 크고요. 줄무늬가 있다. 자전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라고. 좀 이렇게 막 손을 움직이려 했잖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줄무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태양으로부터 멀리 밀려난 대기 성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기체인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입니다. 목성의 대부분의 기체는 수소나 헬륨 같은 굉장히 작은 기체, 질량이 작은 기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수많은 위성이 있다고 써져 있습니다. 수많은 위성이 있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질량이 너무 크니까, 중력 너무 커서 많은 위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특징 정리하면 겁나 크다. 기체로 되어 있다. 줄무늬가 있다. 내 소용돌이 때문에 대적점이 있다. 이 정도, 위성도 되게 많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행성입니다. 그래서 아마 목성이 왕의 별이고 화성이 왕자의 별 막 그랬어 옛날에. 크기가 지구의 3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목성에는 67개나 되는 위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준 4개의 위성이
갈릴레오가 발견한 위성, 갈릴레오 위성이라고 표현해요.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토성입니다. 토성. 토성 우리 제일 좋아하는 행성이죠. 왜냐면은 예쁘잖아. 그죠? 많이들 좋아하는 행성인데, 자, 토성의 특징, 아까 얘기한 첫 번째 특징. 토성도 기체로 되어 있고, 밀도가 너무 작아서 물에 뜰 정도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죠? 물에 뜰 정도로 매우 밀도가 작은 녀석입니다. 맨 첫째 나와 있습니다. 밀도가 가장 작다. 그리고 줄무늬가 마찬가지로 해도 자기만의 고유한 줄무늬가 있죠. 자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주변에 끌어들인 물질들이 위성을 만들기도 하지만 끌어들인 물질 중에 굉장히 작은 물질들은 자기 옆에 이렇게 돌기도 하겠죠. 도는 게 고리가 나타나는 거야. 아주 뚜렷한 고리가 있는 게 토성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토성만 고리가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목성도 고리가 있어요. 근데 사진에 잘 안 찍힐 뿐이지. 뚜렷한 고리이고 걔는 좀 희미한 고리라고 표현합니다. 정리하면 목성형 행성 4개 있잖아. 전부 다 고리가 있어. 모두 고리가 있습니다. 우리 사진만 보고 착각하면 안 돼. 모두 고리를 가져. 왜 고리 가진다? 질량이 크니까 물질 끌어들여서 고리 만들 수 있는 거야. 그지? 위성이 그렇게 많은데 고리 따위 없을까? 고리 다 있습니다. 있다고 판단해야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수많은 위상이 있다 정도. 밀도가 작다. 뚜렷한 고리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크다. 목성 다음으로 크니까 두 번째 크죠? 토성 행성 중에서 두 번째로 크고 밀도는 가장 낮습니다. 거대한 고리 덕분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토성 행성은 69개입니다. 쉽게 넘구나. 얘도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어 거의. 자, 천왕성입니다. 천왕성. 우리 천왕성, 해왕성 같이 외울게요. 천왕성, 해왕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멀리 있는 행성이고요. 수소와 헬륨보다도 더 많은 게 뭐냐면 물론 주로 수소가 더 많지만 여기는 체크할 게 메테인을 체크해요. 메테인, 메탄가스. 메탄가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메탄가스가 많이 함유되어 있으면 약간 푸른색 빛을 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천왕성, 해왕성이 약간 푸르게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메탄가스가, 메테인가스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구는 자전축이 요만큼 기울어져 있는데 얘는 자전축이 원래 이거였겠죠? 이거였는데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구는 자전축이 요만큼 기울었는데 얘는 이만큼 기울어진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띠고 있는 거야. 이게 자전축이 여기거든요. 그럼 왜 이런 모양을 띠게 되었냐면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원래는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위성이 와서 충돌하잖아. 운석이 충돌하죠. 엄청 커다란 운석이 꽝 충돌하면 얘가 꽝 하면서 꽝 기울어지는 거야. 지구는 살짝 기울어졌는데 얘는 더 큰 충격으로 인해서 더 많이 기울어진 것 뿐입니다. 이해돼요? 처음 만들어질 때는 다 똑바로 서 있었어. 왜냐면 회전에 의해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운석들의 충돌로 이게 기울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아까 화성도 약간 기울어져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겠죠? 약간 기울어짐으로 해서 계절의 변화가 적절하게 생겨서 이런 우리 지구와 같은 계절의 변화가 있는 그런 행성이 된 겁니다. 자, 체크할 게 있죠. 여기서 세 번째 어디 갔어? 네 번째 어디 있죠? 천왕성.
두 번째 줄이구나. 천왕성 두 번째 줄에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과 거의 나란하다. 뭔 소리야? 지구는 공전을 이렇게 공전할 거 아니야? 공전 궤도에 대해서 이만큼 기울어져 있는 건데 얘도 공전을 이쪽 방향으로 공전한다면 공전 궤도하고 자전축이 어때요? 똑같죠? 공전 궤도, 내가 갈 궤도면과 자전축이 똑같잖아. 이렇게 이 공전 궤도면과 자전축이 일치하잖아. 그걸 나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공전 궤도면과 자전축이 나란하다. 나란하여 누운 채로 자전한다. 저 지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가겠죠. 앞으로. 얘는 어때요? 이렇게 돌면서 앞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으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희미한 고리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특징. 천왕성은 행성 중에서 세 번째로 크며 지구의 4배 정도 됩니다. 행성 중에서 가장 추우며 기온은 대략 영하 215도입니다. 천왕성은 특이하게 자전축이 옆으로 기울어져 있죠. 천왕성의 위성은 27개입니다.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 해왕성은 천왕성과 비슷합니다. 태양에서 아주 멀어서 해왕성의 인류는 지구의 165년과 같습니다. 태양에서 가장 빠른 바람이 관측됐는데 자,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까만 점 보여요? 까만 점? 이 까만 점이 특징이야. 맨 마지막 해왕성의 특징은 까만 점, 저걸 대흑점이라 그래. 대흑점. 대흑점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해왕성은 대흑점이 있고 천왕성은 특징 두 가지야. 천왕성과 비슷하다. 두 번째, 대흑점이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태양에서 가장 멀다라는 것까지만 정리하면 됩니다. 시속 2100km나 됐죠. 해왕성 위성은 14개입니다. 여덟 개의 행성과 시속 20만 킬로미터로. 자, 마지막 내용인데 이게 가운데 태양이 있고 8개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다 돌고 있잖아. 이걸 공전이라고 하죠. 공전하는 방향이 모두 같아. 어떤 방향? 다 반시계 방향. 태양을 중심으로 모두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전은 왜 하는지 알아? 만들어져서? 태양이 질량이 엄청 크잖아. 태양의 질량이 엄청 크다는 건 태양의 중력을 가지고 모든 행성을 빨아들이고 있어. 땡기고 있단 말이야. 땡기고 있으면 그걸로 빨려 들어갑니다. 모든 행성이 당기니까 빨려 들어가야 돼. 빨려 들어가면 어떻게 돼, 우리 지구? 다 죽죠? 그죠? 자, 안 빨려 들어가려고 도는 거야. 막 돌면서 원심력을 밖으로 만들어서 안 빨려 들어가려고 막 도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상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움푹하게 생긴 어떤 그릇에다가 구슬을 갖다가 옆으로 탕 던지면 이 구슬이 윙윙윙 돌죠. 안으로 빨려 들어갈수록 윙윙윙윙 이렇게 타잖아. 안으로 빨려 들어갈수록 더 회전 속도가 엄청 빨라져. 막 돌아요. 똑같아. 그래서 이 태양이 당기는 힘이 엄청 세기 때문에 멀리서 돌고 있는 것들은 윙윙윙 공전 속도가 느려요. 그렇죠? 하지만 수성 같은 경우는 곧 빨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곧. 수성의 공전 속도는 어마어마합니다. 왜 돌아요? 엄청 빨리 돌아. 공전 속도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태양에서의 거리에 따라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되죠? 공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면 돼. 그래서 공전 방향과 자전 방향이 모두 반시계 방향이야. 처음에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모두 같은
같은 성운으로부터 비롯된 거기 때문에 모두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반시계 방향을 다른 말로 서에서 동이라 그래. 눈 잠깐 감아요. 서에서 동이라고 합니다. 2억 5천만 원에 한번 해결합니다. 자, 체크만 할게요. 맨 위에 112쪽 맨 위에 태양을 비롯한 모든 행성, 외소행성, 해성 등의 모든 천체들이 차지하는 공간을 태양계라고 불러준다.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 8개가 있고 공전 방향에서 체크. 같은 방향으로 공전하고 되어 있죠. 써놓으세요. 반시계 그리고 서에서 동 같이 써놓으세요. 반시계라고도 불러주고요. 서에서 동으로 돌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서에서 동으로 돌고 있다. 오케이, 오른쪽 개념 쏙쏙 문제 풀어봅시다. 답이 왔어요. 개념 쏙쏙 풀어봅시다.